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변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를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연변 지역, 그 동북 삼성이라고도 하죠.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우리 지금 중국 동포들을 이해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사는 우리 민족,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해, 이 편을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또 이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지역적인 문제, 이 만주라는 지역, 연변, 뭐 간도, 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인 그런 시간을 일단은 갖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 동포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자 또 이렇게 협력병원으로 또 후원 협력병원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세운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척추 관절 전문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엠플란트 이 오사치과 있습니다. 엠플란트 오사치과. 네, 영등포구에 있는 이 대림역 이 9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죠. 멜로우 피부과, 네, 영등포점,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길 뉴타운 힐스테이트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신풍역에서 신길역 그 사이에 있는 신길 뉴타운, 네, 힐스테이트 거기에 있는 네, 멜로우 피부과 의원 영등포점입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 또 발해 시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고조선은 BC 2333년, 네, 그때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게 보이죠? 이 큰 땅덩어리, 네, 여기 만주나 그쪽을 다 이렇게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부대였다. 자, 그 고조선에 이어서 좀 고구려 시대죠? BC 37년에서 AD 668년, 네, 그래서 한 700년 가까이 이 고구려의 땅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크게 넓었던 강케두 대왕 때의 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구려의 땅을 이 만주 지역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668년에 이제는 망하고 이어서 발해가 성립이 되죠. 698년, 네, 발해가 성립이 돼서 925년까지 약 한 25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발해 땅 해동성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서부터 고구려 발해 이세까지만 해도 우리가 만주 지역은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역사의 한 활동 무대였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제가 자료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 지역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1세기, 12세기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발해도 망해가는 시점이 되고 또 그러니까 고려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이제는 이 동부 삼성 지역에 이렇게 보면 거란이 아주 크게 차지했습니다. 거란, 네, 거란이 크게 차지했죠. 나중에 거란이 요 나라를 만들게 되죠.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5세기 중엽부터 1125년까지 퉁구스와 몽골의 혼혈족으로 알려진 동호계의 한 종족명이자 국가명이다. 고려와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력 충돌을 하였다. 거란. 일본 KBS 대하 드라마에서 이 고려 거란 전쟁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고려 거란 시대. 이때가 주로 강감찬 장군 시대, 그때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란이 여러 차례 이 고려를 좀 공격을 해오죠. 그리고 또 고려가 또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요하 지역 이쪽을 또 많이 또 거기에도 우리의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차원도 그렇게 했다가 어쨌든 그런 전쟁을 한 스티치를 크게 벌입니다. 그런 고려시 때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란이 이렇게 커졌지만은 결국은 뭐 땅이 이렇게 크면은 참 이거를 다 유지하기 어렵죠. 근데 그때 이제는 여진족이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 거란이 차지했던 땅 위에 또 여기 중국의 이 중원 이쪽까지 차지하면서 또 세력을 펼치죠. 네, 여진족이 나중에 이제 금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15년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 그래서 여진은 고구려와 연대도 하고 발해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발해가 멸망한 거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만은 후에 금나라를 세워서 세력을 키우고 1125년 송과 연합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네, 거란이 세운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우리가 이제 금나라라고 하는 이 여진족, 나중에는 여진족이 이제 만주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청나라를 하는 그 원 뿌리가 되죠. 그래서 이 여진족에 대해서 잘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여진족은 지역이 여기 이제 함경도 일대하고 이쪽에 이제는 둔망항 요 일대가 이제 발원지죠. 그래서 이 여진족의 이제 발원지, 그러니까 뭐 청나라 때 이제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봉급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이 여기에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봉급령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 200년인가요? 뭐 그 정도 가까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그 성산하면 백두산이죠. 백두산인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민족의 어떤 기상이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데,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그 발상지가 이 백두산을 성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만주족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의 이제 신성한 땅이다. 그래서 일부 한족이라든가 이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이 봉급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진족은 이 고구려 시대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같은 백성. 우리 민족의 같이 백성이었죠. 그러나 지배계급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백성으로서 고구려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들이 살게끔 해준 고마운 이 국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이제 국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조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고구려를.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대조영과 함께 해서 이 발해를 만들어 갑니다. 발해. 그러니까 지금 발해를 만들어 가니까 그때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 여진족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는 발해가 망하니까 또 이렇게 거란에 의해서 억눌려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세력을 규합을 해서 거란을 물리치고, 그리고 송나라에서 여기에 있잖아요. 또 어쨌든 요나라까지 명해서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이 세력이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 나중에는 청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민족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게 고구려 시대에서부터 뭐 형제와 같은 그런 유대감이 있었다. 근데 그게 같은 뭐 형제끼리 서로 의가 틀리면은 뭐 가까운 이웃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어쨌든 그 여진 청나라 때 끊임없이 또 이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사대주의도 펼치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그 만주 지역, 이쪽 지역 놓고도 서로 갈등도 빚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송나라, 명나라 뭐 이렇게 있었을 때에 오히려 이 명나라 쪽이 아니라 이 송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여진하고 이 누나하고 가깝게 지냈으면은 더 좀 뭔가 좀 풀리는 일이 더 이제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고, 자, 요거는 이제는 몽골 징기스칸에 의해서 그 세력에다 만들어진 원나라죠. 원나라가 정말 대단했죠. 네, 원나라 볼까요? 대원 대몽골구, 이게 약칭이 이제 원나라. 1271년부터 1368년까지 97년간 중국 대륙을 통치를 했다.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몽골 제국의 5대 데칸이었던 쿠빌라이가 1271년 몽골 제국의 국호를 대원으로 고치면서 성립이 됐다. 네, 이 원나라가 거의 뭐 중국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어디요, 중동 지역, 네, 이쪽 키예프까지 이렇게 차지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고려가 상당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래서 1259년부터 1356년 거의 100년간 원의 이제 간섭 기간을 겪게 되죠. 고려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갖고 있지만은 원이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그런 역사.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일종의 뭐 일제 시대처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어떤 치욕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이 만주 지역을 누가 이렇게 봤을 때 만주 지역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과 이쪽에 상당히 세력 팽창을 하는 데에 주도권을 줬다는 것을 지난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이나 또 고구려나 발해 그때는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한 3000년 가까이 우리 문지역이 상당히 그래도 주류 민족으로서의 흥행하는 그런 역사적 시대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만주에서는 밀려나고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는 나름대로 몰리면서 사실 기가 이제는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와중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뭐 이민족이라고 봤었던 거란 또 여진 또 이렇게 몽골 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지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만주 지역을 누가 이렇게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국 전체 대륙을 그들에 의해서 다스렸다는 게 지난 역사 이 지형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만주 지역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다. 네, 그거죠.